오늘장 완벽한 트레이딩 마지막 기회. 한 발 빠른 보호장 대응. 마감 전 반드시 담아야 할 이 종목. 명확하게 판정해 드립니다.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는 종목 하나하나 투자 이정표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급중과 함께 종목가까지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염정차장 리서치아름 고윤기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크고 작은 이슈에 움직이는 실시간 인기 급상승 종목 바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급종 확인해 보시죠. 네, 지금 오후장에도 여전히 좀 낙폭을 크게 줄이지 못하고 오늘 내내 무거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에 대한 하락,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빠지는 걸까요? 도대체 또 언제 반등이 나올까요? 지금 뭐 실적 쇼크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투심이 위축되면서 모처럼 시장이 좀 버텨내주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은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더니 정말 바닥을 잡는 것이 맞는지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지금 2차 전지들은 분위기 전환이 쉽지가 않네요. 아무래도 2차 전지는 뭐 작년에 워낙 또 핫했던 업종이기도 하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뭐 친환경과 관련된 보조금이 이제 좀 축소가 되거나 혹은 폐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 뭐 탄소 중립과 관련된 법안 또한 또 지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뭐 대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피력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뭐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됐든 간에 LG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죠. 네. 이익마저도 오히려 법안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들어온 이익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비용을 이익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좀 좋지 못한 실적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재고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그 작년에도 재고가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부분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는 조금씩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 대비해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만 애석하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전기차가 일단은 잘 가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수요가 중요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든 간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야지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가정한다라고 한다면은 수요를 예전처럼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지금 뭐 샤오미를 비롯한 중국의 전기차들 좀 저가 공세가 지금 나타나는 것만큼 상대적으로 조금 하이엔드 배터리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판매량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주 관련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저점 매수한 이후에 박스권을 횡보한 이후에 아마 일시적으로 수주 관련된 이슈는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하셔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접근하시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이 좀 저점에서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힘이 사실 2차 전지 쪽에 그래도 저점 매수가 좀 들어갔는지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오후장 살짝 낙폭을 좀 축소해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좀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그래도 좀 보수적인 전략이 더 유효한 건가요? 오히려 결국에는 뭐 단기적인 어떤 뭐 짧은 매매, 뭐 스크래핑이나 이렇게 좀 데이 트레이딩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뭐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굳이 현재 시점에서는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 차장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좀 낙폭 줄이고 있는 노력은 보여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 초반에 사실은 LG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에코프로 등의 낙폭이 과대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5장 들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내일부터 거래 정지 기간이죠. 그렇죠. 에코프로 액면 분할 앞두고 있고 4월 25일 신규 재상장을 통해서 그때까지 4월 24일까지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변동성을 좀 장 후반까지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고 당장 내일부터 거래 안 된다라고 주식 기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당황하실까 봐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고
사실이고 전체적으로 2차 전지 특히나 중대형주 중심으로는 지금 반등폭이 좀 나타나고 있는 맞아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중에는 다행히 좀 낙폭을 줄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무엇보다 에코프로 이제 개별 이벤트 일정이 있는 만큼 내일부터 이제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자. 그래서 오늘 장에는 좀 변동성도 같이 있을 수 있음을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임급종 에코프로 짚어봤고요.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서 두 번째 임급종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와 또 현대차 그룹주들의 상승 속에 오후장 눈에 띄는 종목은요. 네. 현대오토에버부터 볼까요? 지금 현대오토에버도 내내 횡보하다가 오늘 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현대오토에버를 이야기하기 전에 자동차주 전반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체적으로는 자동차 섹터가 강하긴 합니다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코스피 쪽에서는 중대형주, 특히나 저PBR 관련주들이 오늘 네. 반등이 나오고 있죠. 현대차, 기아 그리고 금융주들 중심으로 일부 지주사 중심으로 저PBR 관련주들이 최근 낙폭에 대한 반등 나오고 있다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 자율주행 섹터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죠. 테슬라가 8월 8일 로보택시에 대한 네. 출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현대오토에버를 필두로 해서 뭐 퓨런티어 같은 종목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네. 시스템, 슈어 서포트 테크 같은 작은 종목까지도 장 초반에 강한 움직임을 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를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14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구간은 절대로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임은 네.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섹터가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쏠림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좀 중소형 섹터들이 움직임이 좀 덜 나타났었고요.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뭐 단순히 자율주행뿐 아니고 관련돼서 뭐 계열사의 IT 관련된 매출액까지도 확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오토에버는 지금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도 적절한 좀 자리대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중소형주들, 그러니까 중대형주에 대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좀 답답한 게 다 비싸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반도체 쪽만 가고 못 가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살짝 저는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더 홀딩하면서 시장 분위기 그리고 네. 4월에는 실적 관련된 모멘텀 나타날 수 있기 네. 때문에 내 종목 실적이 문제 없다라고 하면 저는 홀딩입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섹터 내에서 우선순위에서 다소 좀 밀리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 보유로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그리고 실적 발표 때 조금 더 반등의 힘을 줄 수 있을지 현대오토에버 지난 답답한 박스권 상단이 이제는 지지선이 돼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 괜찮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바로 해서 세 번째 임급종도 확인해 볼까요? 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 테마주죠. 그리고 시총도 작습니다. 엘컴텍 금 가격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대비 관련주 엘컴텍은 일단 뭐 종목군을 형성하지 않고 이제 개별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그동안 좀 조용했다가 바닥권에서 모처럼 장대 첫 양봉이 나왔는데요. 시작일 수 있나요? 아니면 테마는 테마답게 봐야 될까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컴텍만 놓고 보면 일단은 뭐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몽골의 AGM 마이닝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광구 탐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테마로서 좀 수급이 붙으면서 오늘 좀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테마주에 대해서 매매를 유의를 해야 되는데 이 테마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상이 금이라는 점이 네. 저는 약간 조금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마냥 무시할 수 없는 테마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띄고 있는데 지금 통화 정책의 어떤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해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가 불안 그리고 지금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지금 중국의 또 사재기까지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금값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이제 중국 쪽으로 놓고 본다면 작년에
전에 전 세계 금의 그 매수가 1,000톤 정도가 1,000만 톤 정도가 일어났는데 이 중에 20% 이상이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상화폐가 투자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식도 부진하고 그리고 부동산도 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서 지금 금의 어떤 그 거의 베스트 원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과연 이 금값이 주춤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결국에는 꺾여야지만은 이 종목의 이 관련된 테마가 없어질 건데 금값이 일단은 여러 가지 재반 여건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것만큼 엘컴텍에 대해서는 테마주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볼 관심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기술적으로 놓고 보다도 현재 시점과 그리고 바로 2,000원대 위에가 매물대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간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윗꼬리를 그리면서 갈 종목으로 좀 예상이 되는 것만큼 네. 좀 매매를 적극 권장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금값과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군들도 있구나라고 참고 삼아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큰 관심이 아니라 금 가격이 이렇게 가는데 엘컴텍은 아직까지 좀 답답했었고 주가가 더 갈 여지가 있는 테마주 내에서 지켜볼 만하다. 다만 테마주인 만큼 이러한 부분도 같이 좀 염두에 두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딱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어요.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이제 엘컴텍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짚어볼까요? 오후장에 VR가 발동된 종목입니다. 지금도 급등 탄력 좋습니다. 제일전기공업, 네, 전력주들에 대한 상승에 동참을 하는 건가요? 시총이 작아서 그런지 네. 굉장히 탄력적으로 일단 반응을 했어요. 네, 오늘 이제 25% 상승을 해서 네. 시총이 이제 1,000억 좀 넘었습니다. 이것도 시총이 작아요. 네, 시총이 거의 1,000억대 앞뒤로 움직였었던 종목인데 지금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 제일전기공업이지만 사명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제일일렉트릭. 우리 일렉트릭 붙으면 붙여야 일단 돼요. 붙여야 네. 됩니다. 그래서 사명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이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종목은 국내 스마트 배전기 분야에서의 주요 매출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일단 뭐 전기 전선 관련된 최근에 이제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규 종목에 대한 발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아직까지의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일반 배선 전기, 뭐 스마트 배선기 그리고 차단기 관련된 부분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지난 분기까지는 대부분 다 내수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은 아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종목도 반응을 그렇게 안 했었나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는 뭐 내수 전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번에 뭐 사명 변경과 함께 새로운 4차 혁명에 맞춰서 새로운 뭐 시장 개척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은 나타날 수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지난해 미국 쪽의 스마트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점, 네. 그에 따라서 앞으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을 조금 가져갈 수는 있겠다.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역시 전기 전선 쪽에서 이런 종목 있으니 관심 종목에 포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딱 네. 알겠네요. 네, 이 종목도 있더라. 네. 네, 제일전기공업 그래서 오늘 이제 급등으로 존재감을 일단 표출하기는 했는데 더 갈 수 있을지 일단 기대감과 제일일렉트릭으로 사명을 변경하면서도 그것이 도약점이 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오후자 실시간 임급종 관전 포인트들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 빅데이터로 본 증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데이터로 살펴본 증시는 어떨까요? 오후 1시 기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국들이 인프라 확대나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속 오늘도 관련주들,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원전선, 대한전선 모두 거래량이 급증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원전선의 경우 거래량이 1억 주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해서 고조되면서 경기 풍향계로 불리는 국제유가와 금은 동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최근 근래 들어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금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엘컴텍이나 흥구석유도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 유리기판주로 분류되는 HB테크놀로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거래량 상위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유리기판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리기판 소재 전문 업체로 발돋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JNTC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D&D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외 거래량이 높았던 대원전선도 두 자릿수 강세, 그리고 가남 신약 허가 결정이 불과 한 달여 정도 남은 가운데 HLB가 신약 파이프라인의 빠른 확장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HLB 그룹주가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HLB 테라퓨틱스, HLB 제약이 상승률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장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급등을 보였던 대원전선, 강원전선은 3거래일째 급등을 이어가고 있고요. 금요일은 잠시 쉬어갔던 삼화전기나 HD 현대일렉트릭은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엔캠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2월 말 고점을 찍고 연일 약세를 이어오다가 4월 들어서 6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본 증시였습니다. 네, 데이터를 통해서 포착된 그 종목에 대한 두 분의 판정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불붙은 유리기판주, 이제 주도 종목들이시고 이제 후발주자들에 대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가장 그 안에서 탄력 좋은 JNTC에 대해서 각각 또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분석에는 염정 차장님이,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는 구윤기 이사님이 또 하나하나씩 분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JNTC 오늘 힘을 봤을 때는 강하기는 한데 점점 뭔가 유리기판주들도 변곡점이 온 건지 힘이 좀 분산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살짝 오늘 좀 느껴지거든요. 전거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온 JNTC 기업 쪽으로는 그 힘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JNTC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 네. 장 초반에 이제 강했다가 이제 후반 들어서 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또 삼성전기 그리고 뭐 SKC 등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에서 같이 좀 이끌어줘야 되는데 살짝 좀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새로운 신규 종목들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JNTC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아직은 유리기판 관련된 실적 없습니다. JNTC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은요, 모바일 휴대폰용 부품 업체고요. 거기서 이제 유리 사업 부분 그리고 커넥터 사업 부분으로 나뉩니다. 강화 글라스, 이제 핸드폰에 나오는 네. 핸드폰에 필요한 글라스 부분과 그리고 우리 충전하는 단자 쪽에 대한 커넥터에 대한 부분이 8대2 비중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강화 글라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출 비중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이 부분은 중국 업체 쪽으로 대부분 다 네. 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커넥터 쪽은 이제 내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리 글라스, 강화 글라스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글라스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유리기판 회사로 변모하겠다라고 출사표를 좀 냈습니다. 네. 워낙에 유리 가공이라는 부분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는 특히나 유리 가공 설비 쪽이 중요하다라고 해요. 워낙에 고온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설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확보해야 되는 네. 부분인데 모 회사가 유리 가공 설비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또 시너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년도에 왜 적자였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향에 대한 부분이 네. 많이 밀렸어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 대한 부분 매출액이 좀 빠졌었는데 작년에 다행히 흑자 전환이 가능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연간으로 한 5천억 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간 성장률은 6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과 함께 새로운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데요. 단기에 급등한 부분으로 인해서 PER 같은 경우가 거의 한 70배 가까이 다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은 부담스럽긴 하네요. 맞고요. 예, 뭐 유리기판 쪽 이게 기존에 사실 유리기판이라기보다 기존에 이제 글라스 쪽 그리고 부품 휴대폰 부품 쪽에 대한 업종에 대한 PBR이기 네. 때문에 기존 PBR 갖기가 조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 고려할 부분은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유리기판 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올해 8월에 데모 라인에 대한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양산은 예정보다 조금 더 빠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생산이 베트남 공장에서 100% 대부분 다 네. 진행되고 있는데 베트남 쪽에 대한 증설에 대한 뭐 기대감 앞으로는 우리를 휴대폰 부품 회사로 보지 말고 유리기판 회사로 봐달라 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시장에 어필을 하면서 관련 종목 좀 관심주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R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일단 네. 유리기판에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로는 이제 볼 수 있는 유리기판 친화적인 기업이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아주 대세에 발빠르게 동참하는 네. 또 기업적으로도 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과연 기술적으로는 어떨까요? 일단은 테마가 감에 있어서 약간 좀 고점이라고 되는 부분이 뭐냐면 테마가 기존 테마,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를 들면 만약에 변압기라고 친다고 하면 변압기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와 관련된 뭐 전선이 간다든지 네. 이렇게 약간 좀 테마가 한계가 아니라 파생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약간 좀 테마의 끝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리기판도 지금 그러잖아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도체 테마에서 파생된 테마이기도 하고 네. 원래 유리기판의 그 대장경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YC캠과 이제 피롭틱스라는 그렇죠.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쉬어가는 그런 구간대가 나타나고 있고 제시의 이 종목 같은 경우 유리기판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후속 주자라고 좀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정답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유리기판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반도체 AI 기업들이 이 유리기판을 도입을 할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에 유리기판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나마 지금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2026년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표준화를 하고 양산을 하고 수율까지 잡는다까지 놓고 본다면은 과연 이게 이익으로 붙을 때까지에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그렇죠.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적으로도 놓고 본다면 특이한 점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사가 20만 주 넘게 매도세가 집중적으로 나온다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아마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아마 기관 쪽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다라는 점. 즉 실적이 붙어 있는 않는 특히나 지금 1분기 실적시를 앞두고 나서 이렇게 좀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오른 종목군들은 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챙기기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 관점에서 일단 홀드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요. 다만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익절 가격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오히려 추가적인 최근에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으로 좀 마음 편히 접근하시기를 네.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분의 이제 얘기를 쭉 들었을 때 JATC에 대해서 기업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다소 이제 단기 급등이 부담스러운 것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판정을 어떻게 해주셨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기업 그리고 기술적 분석 모두 네, 지금 급등에 따라서 더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쉬어갈 수 있다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셨습니다. 염정 차장께서는 유리기판 테마 연속성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또 한마디를 정리해 주셨어요. 네, 앞서서 우리 다 이야기했었죠. 유리기판 테마가 좀 강한 흐름이 이어졌었던 게 삼성전기 SKC라는 어떤 대기업에서부터 파생되는 이런 테마기 때문에 조금 좀 예상보다는 좀 길게 갔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라든지 이제 신규 종목들이 나오면서 네. 관련적으로 수급에 한번 갔다가 또 빠지는 이런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네. 해석하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말씀해 주셨던 아까 전에 익절가를 또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빠질 땐 좀 빠지는 전략도 유효하다.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제 뭐 후발주자로 바톤 터치가 아니라 좀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테마의 끝물에 대한 좀 시그널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자제하자라는 또 한마디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네, 아무래도 좀 거래량이 지금 역대 최고로 지금 터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 또한 지금 신고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에 의해서 결국에는 좌지우지되는 그런 네. 종목이기 때문에요. 대표적으로 엔캠이라는 종목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과연 2차 전지의 배터리를 전액으로만 만들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은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엔캠만 오른다는 점을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시장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결국에는 수급에 의해서는 논리밖에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네. 결국 테마가 꺾이게 되면 이 주가에 대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유리기판 테마의 변동성을 더 염두에 둬야 한다. 일단 쉬어갈 수 있다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주신 만큼 유리기판주 그 안에서 JNTC 각각 판정에 대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이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오늘 또 어떤 종목으로 겨뤄주실지 종목 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자, 우리 염정 차장님의 지난 관심주 퓨런티어, 그래도 선방을 하고 오늘 또 굉장히 자율주행주들에 대한 움직임과 함께 강한 움직임, 네, 그리고 승리 도장을 또 받았습니다. 그때 안 깠던 종목 섹터 내에서 찾아주신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좋은데 네. 자율주행 테마도 다시 한번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율주행 테마가 사실은 좀 장기로 끌고 가는 테마가 사실 못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네. 본격적으로 사실은 자율주행 테마가 가려면 전기차가 같이 동반해서 가야 된다라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자율주행 테마도 좀 사실은 좀 같이 밀렸었는데 자리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더 가져갈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또 급등이 예상치 못할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네, 익절할 또 수 챙길 건 챙기자. 있는 네, 네. 그러한 센스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못 갔던 섹터 내에서 바닥권 있는 섹터 이제 순환매가 이슈에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다를 좀 관전 포인트로 퓨런티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선방하는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네. 지금 뷰티 디바이스 그리고 너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APR 초에 좀 횡보했던 가운데 관심이 유효할지 그리고 넥스트 칩을 또 갖고 오셨습니다. 나는 넥스트 칩을 보는데? 라는 그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네. 일단 2차 자율주행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를 놓고 본다면 테슬라의 뭐 1분기 인도량을 놓고 보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좀 어닝 쇼크를 기르면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8월 8일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공개를 하면서 시간에선 거의 4% 정도 좀 강세를 떴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 8월 8일 날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공개를 된다라면 테슬라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떤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즉 기존의 어떤 전기차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IT 회사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FSD의 시스템을 놓고 본다면 일단 인공지능이 스스로 운전하는 동영상을 보고 합습하는 그런 능력인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누적 3억 마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영상 데이터를 해서 그 기술을 고도화를 하고 있는 것만큼 최근에 배포된 FDA 베타 버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완전 자율주행에 근접했다라는 게 테슬라의 내부 평가고요. 얼마 전에는 캐나다에 이제 30일 무료 체험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 호평을 받는 것만큼 뭐 연초 대비해서 조금은 지연되긴 했지만은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이슈라고 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고해상도 관련돼서 결국에는 차량용의 자율주행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단순히 뷰잉, 단순히 본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 센싱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크루즈라든지 아니면 뭐 차선 변경이라든지 기타 등등과 관련된 이런 기술로 지금 전환이 되는 것만큼 고해상도에서의 기술력을 가장 높은 회사를 보유한 게 이제 넥스트 칩인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제 유럽 또한 이제 모든 완성차의 ADS를 법제화에 따라서 당연히 수혜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만큼 지금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 실적적으로도 일단 적자가 지속되고 있지만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내년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것만큼 현재 시점에서 부담 없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유리기판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테마가 더 낫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또 넥스트 칩, 넥스트 레벨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 이에 맞서는 APR도 역시 가격적으로 부담 없는 자리에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이제 공모가 기준 25만 원 대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었던 이유가 지난달 말에 1개월차 보호예수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으로 낙폭이 단기간으로 좀 과도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APR은 뭐 잘 아시다시피 홈 뷰티 디바이스 마켓쉐어 30% 이상 가져가면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부분은 많이들 아실 텐데 대부분 다 이제 그 B2B죠. 우리가 뭐 피부과라든지 관련된 기관에서의 그 케어를 받는다라고 하면 최근에 홈 뷰티에 대한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 관리와 그리고 화장품, 최근에 화장품 좀 니들 관련된 또 이런 모멘텀이 좀 강했는데 그 중간 단계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에 따른
중간 어떻게 보면은 좀 니치 마켓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대기업들도 이 시장으로 좀 발을 넓혀가고 있는데 뭐 LG전자라든지 동국제약 같은 그 의약품 업체들도 관련된 홈 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시장 확대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PR은 뭐 워낙에 뭐 실적은 꽤 좋습니다. 올해 매출액 전반적으로는 30% 이상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단위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분기에는 또 홈튠에 대한 신상품이 또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뭐 공장, 이 공장 가동에 따른 네. 해외 매출 비중 늘려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해외 쪽에서 IR을 많이 하면서 이에 대한 뭐 비중 확대, 해외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게 모멘텀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많이 낙폭이 예상치보다 좀 과도했다. 네. 했던 만큼 밑에서 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APR 가지고 와봤습니다. 김희선 배우가 그 광고하는 거 맞죠? 네, 저도 아직 네. 사용해보거나 본 적은 홈쇼핑에서 없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이제 뭐 최근에는 여러 유통 채널을 통해서 특히나 네. 자사몰을 통해서의 판매가 좀 많이 있다라는 점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주가로도 반영할 수 있을지 지금 과도하게 빠진 자리에서 기회를 엿보자 APR과 그리고 두 분의 관심주 넥스트 칩까지 겨뤄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윤기사 그리고 염정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